오늘 영문법 강의는요, 투부정사의 현형사적 용법 중 보호로 쓰이는 경우를 강의를 하겠습니다.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 강의를 해서 아실 겁니다. 이건 지난번 제가 올린 강의를 이제 들어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보호로 쓰이는 경우를 이제 제가 강의를 할게요. 자, 보통 제가 투부정사는요, 크게 이제 명사적 용법과 형용사적 용법이겠죠? 명사적인 용법, 넌이라고 그러죠, 넌. 그죠? 넌. 명사적 용법을 어드젝티브, 그죠? 형용사적 용법과 부사적 용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아주 기본이에요, 기본. 이 중에서 제가 지난번 명사적 용법은 제가 여러 번 강의했고, 형용사적인 용법에서요, 제가 명사로 쓰인 거는 지난번에 했고, 오늘 보호로 쓰이는 강의를 합니다. 자, 보세요. 이 투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쓸 때요, 이 보호로 쓰이는 경우의 특징인데요. 형용사적인 용법의 부정사가 보호로 쓰이는 경우는요, 두 개가 있어요. 주격보호하고 목적보호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걸 아셔야 돼요. 보호가 무슨 주격보호가 따로 있고 목적보호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보호는요, 보호 안에 주격보호하고 목적보호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이 주어가 뭔가 좀 부족하니까 설명해 주는 게 보호예요. 그러면은 이 목적어가 부족하니까 보호가 붙어서 목적어 보호가 된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호 안에는 주격보호하고 목적보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아마 한 번씩 들었을 거예요. 근데 중학교 때는요, 이런 언어학 구조에 대한 용어들이 잘 안 들어와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걸 중학교 때 가르친다는 자체가 굉장히 참 우리나라의 교육이 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영어라든가 어떤 나라의 말이든지 언어학에는요, 문장에 어떤 요소가 있는데요. 이 영어라는 문장에 4요소가 있어요. 그것이 뭔가 아니 주어, 수로, 목적어, 보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영어 문장이든지요, 그거를 그 요소로, 4개 요소를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수로는요, 우리가 동사라 그러는데요. 저는 이걸 수로라 그렇게 씁니다. 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현형사적 용법 중 보호로 쓰이는 경우가 대표적인 게 BT용법인데요. 의역과 소원이라고 그러죠. 제가 이제 이걸 예전에 학원에서 강의할 때, 중고등학생 할 때, 의무, 예정, 예과, 이렇게 해서요. 의역과 소원한다 그래. 이렇게 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의역과 소원, 그쵸. 의역과 소원. 예정이나 의무나 가능이 되가 운명처럼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현용사적 보호라고 우리는 얘기를, 영문학 언어학 구조에서는 강의를 하는 거죠. 자, 보세요. We are to be married next week죠. 자, 우리는 다음 주에 결혼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정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 다음 볼게요. You are not to put marks on the fence죠. 그죠? 너는 거기에다가 무엇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울타리에다가 어떤 표시를, 분필로 된 어떤 표시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낙서라든가 이런 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나로스터 어떤 돌멩이도 was to be seen, 보이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의 무덤에는 그냥 보이지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John was to perish in the shipwreck at 40 and to leave a wife and 2 children. 그렇죠. 존은요 40살에 이 난파선에서 이제 죽게 됐다는 거죠. 자, 어떤거니 부인과, 그쵸, 아내와 2명의 아이들을 이렇게 남겨둔 채로 난파선에서 이렇게 죽을 운명했다는 거죠. 그렇죠? 페리시는 죽다라 사라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페리시가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게 배를 타고 가서 같이 아내하고 같이 해서 죽은 건지 아니면은 아내를 배에서 놔두고 죽은 건지 아니면은 자기 혼자서 그 항해를 나가다가 죽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거는 이제 내지에 내리게 내가 집에다 놔두고 난파선에서 이렇게 죽은 것 같아요. 죽을 운명에 처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이런 것들이 이제 비투용법인 거죠.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보호로 쓰이는 경우에요. 투부정사가요. 이런 경우 보세요. appear, happen, looks, prove, seem, turn out. 이런 동사들이 나오도요. 이제 보호로 쓰입니다. 보세요. He seems to be rich. 그는 부자인 것 같다. 그렇죠? 그렇죠? 그는 잠든 것 같아.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는 아파 보인다라는 거죠.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고 그 보도는요, 그죠? 네, 그 기사는 무엇으로 판명됐다는 거죠. 아무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무근으로 판명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 주어가 있으면 요게 이제 보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때 이런 동사들은요, 사실 자동사의 개념인데요. 거의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렇죠? 예. 이게 투부정사가 이제 이렇게 보호로 쓰인 겁니다. 주격 보호로요. 자, 또 볼까요? 그 다음 이제 목적격 보호로 쓰이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I advise my son to be the cautious in the everything이에요. 그죠? 나는 나의 아들에게 이제 충고했다는 거죠. 매사에 주의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목적어니까 목적 보호를 투부정사로 쓴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볼게요. I'll get someone to show you the way. 그렇죠? 예. 내가 누군가에게 길을 이렇게 안내해 드리도록 부탁할게요. 시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요 get은요, 이제 사역동사라든가, 제가 그러면 그때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지각동사나 사역동사 할 때, 그때 제가 다시 강의를 하겠는데요. 이거 보세요. 나는 누군가에게 당신에게 길을 이렇게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원형이 와야 되는데 사역동사니까 이 get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투부정사를 써서요. 목적보호를 이렇게 사역동사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용어가 나오는 것들은 사실 너무 일본에서 들어온 영어 문법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좀 너무 지나치게 너무 세분화시킨 것들이 문제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제가 있다고 봐요. 자, 그 다음은요. 자, 오늘 다 끝났네요. 자, 그래서요, 오늘은요, 투부정사의 현용사정용법 좀 보호로 쓰이는 경우를 몇 개 했습니다. 사실 지금 보호라고 하는 거는 뭐 주격보호가 있고 목적보호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보호 안에는 주격보호하고 목적격보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문장에 사요소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잘 익히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비투용법 이런 거죠. 이렇게 비투용법이 나오면은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의무, 그렇죠? 예정, 의무, 가능, 운명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어피얼 해프트 이런 건요. 거의 이제 의미가 사라진 그런 자동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he rich, 그는 부자다. 그죠? 부자인 것 같다. he, 그래서 그는 잠드는 척 한다. 그는 아픈 것 같다. 아파 보인다. 그렇죠? 이렇게 동사들이 이제 의미가 거의 없어진 것들이에요. 자, 오늘 강의는 그렇습니다. 투부정사의 현존사전용법 좀 보호의 쓰임에 대해서 했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부사적 용법, 그죠? 부사적 용법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